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떡상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양극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리튬 앤드 양극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주식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일시 중지 중인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의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였죠? 네,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 모멘텀이 강하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 150만 원 이상 갔었습니다. 그리고 왜 빠졌냐? 네,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리튬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마지막으로 강한 매수를 했던 타이밍이 바로 여기, 네, 바로 여기였고, 지금은 비슷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는 당분간은 어쨌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무엇이 중요하냐? 네, 역시나 리튬 가격이 중요합니다. 리튬 가격과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 그리고 그 외에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과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에코프로에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리튬 기업은 뒤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리튬 가격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 네, 리튬 가격을 보아하니 네, 11만 위안을 넘어섰다. 네, 11만 위안을 넘어섰다. 바닥을 드러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재고자산 손실이 없다. 재고자산 손실이 없다. 오히려 그 손실들이 이제는 재고자산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확실하다. 네, 그래서 좋네요. 좋다. 그래서 추가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양극재와 리튬이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겸허하게 보겠다. 네, 호들갑 떨지 않고 겸허하게 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은 강제 홀딩을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튬 가격의 흐름은 좋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겠죠? 네, 다른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만 들고 있어도 다른 기업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김떡삭의 멤버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찐팬 등급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열상팬에서는 단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여전히 매우 좋은 가격에 있습니다. 김떡상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입을 하시면 회비는 벌고도 남는다.
그리고 평생 단타로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에코프로를 보았으니 무엇을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뒤에서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컨센서스를 보면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 지난 4분기가 최악이었다. 하지만 1분기도 최악이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70%나 영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0%나 줄게 됩니다. 이것은 업황 둔화도 있었지만 배터리 광물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하락했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래서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아하니 그래도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아하니 일단은 작년에는 예상보다 성장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네, 앞서번 분기별 실적 전망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면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76%나 증가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더블 이상 네, 올해 2조 6천억 원의 이익이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6조 네, 더블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에서도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고성장이 시작된다. 내년부터.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 좋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을 보아하니 26배다. 얘 왜 이렇게 싸졌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는 고밸류에이션 대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이 PER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성장성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볼 필요가 없네요.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차트를 보자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그 타이밍에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금이 충분하다면 네, 현금이 충분한 대단한 분이라면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을 지났으니까요. 네, 최악을 지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2%로 지배를 하고 있는 LG 화학. 네, LG 화학을 보겠습니다. LG 화학도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죠. 네, 그래서 최근 증권가 보고서를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을 같이 보고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안타 증권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고 목표가는 80만 원이다. 현재 가격이 4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더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이대로라면 네, 기회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차피 1분기에는 양극재를 포함한 턴어라운드, 첨단 소재에서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양극재 부분에서는 300억 원 내외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지금은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앞에서 봤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센서스를 보면 배터리 기업 사업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양극재 부분에서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출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밀어주는 관계이니까. 근데 이러한 관계가 2분기엔 더 강해질 것이다. 1분기에 양극재 부분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2분기엔 더 좋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화학 사업의 경우도, 기초 소재 석화 사업의 경우도 2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근데 그 중요한 건 배터리와 양극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생명과학 부분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네, 1,300억 원의 기술 수수료 선수금이 들어온다. 어쨌든 뭐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입니다. 배터리도 좋아질 것이고 양극재도 기본적으로 리튬이 잘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고, 기존 사업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LG화학은 그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석화 자산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현금이 무려 2조에서 3조가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저 한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도 LG에너지 솔루션의 2% 내외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 이래저래 사업도 잘 되고, 이래저래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든 현금이 많아지면 다시 당연히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좋다. 네,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봐도 매수인데 이거. 네, 그냥 보겠습니다. 그럼. 네. LG화학을 보아하니 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한 이후에 그 가격대로 왔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네, 초록색 5선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진짜 엄청 괴롭힌다. 어차피 올라갈 거면서 되게 괴롭힌다. 네, 어차피 오를 거면서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본 대로 이래저래 좋아질 것이고 돈도 들어올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면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주봉이나 월봉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무엇을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을 봅시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다. 월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빨간색 20선에서 공략을 했었고, 또다시 빨간색 20선 부근까지 왔었고,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 그래도 원만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꾸역꾸역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더 빠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악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컨센서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 컨센을 보아하니 작년 4분기가 정말 안 좋았죠. 이보다 나빠질 수 없다. 주가의 바닥은 어디서 나오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주가의 바닥이 나온다. 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이러고도 실적의 바닥이 나왔는데 최악의 시즌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저점을 깬다면 그거는 그냥 재수 없는 거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최악을 지났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BM도 그래도 1분기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아주 안 좋으니까 2분기도 그렇고 하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출하량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어쨌든 반등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면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 리튬 가격은 여기에 있는데 양극재 기업의 주가가 여기 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기회다. 기회다. 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금 여력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고 대응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전히 느긋하게 봐라.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여전히 뭐 당장 뭐 급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리튬 가격이 더 오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재고자산 이익이 더 커지니까 네, 수익성 개선을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리튬 가격이 아닐까 당장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네,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느긋하게 봐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리튬 가격이 더 계속 지금처럼 계속 반등을 이어간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BM도 어찌저찌 해도 최악을 지났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살펴봤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LG화학 받고 코스모 신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도 내용을 정리했는데 같이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소입경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소입경은 뭐냐면 입자가 작은 거. 그래서 대입경은 입자가 큰 거. 입자가 크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을 메꿔주는 게 소입경 양극재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입경 양극재가 있어야 밀도가 높아지면서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가 이러한 소입경 양극재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예요. 네, 기술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현재 캐파는 3만 톤. 하지만 다가오는 6월이 되면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7만 톤으로 증가하고 올해 또 추가 증설을 완료한다면 10만 톤까지 네, 캐파가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만큼 수주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수주가 많아서 공장을 빨리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증설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이익률이 높지 않겠지만, 네, 증설 작업이 끝나면 수익성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엔 아주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길게 보면 바닥이다. 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모 회사인 코스모 화학은 원광과 폐배터리에서 강물을 추출하고, 그리고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원재료가 되는 전구체와 양극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밸류체인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내용이 좋다. 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얘도 컨센서스를 살펴보자면,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얘는 지금 상반기 때 안 좋군요. 네, 상반기 때는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도, 영업이익도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다. 네, 하반기에 좋아진다. 지금 최근에 주가의 조정은 그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하락을 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을 보면, 네, 얘는 그거입니다. 얘는 어쨌든 올해는 매출은 어쨌든 네, 강한 성장을 거둘 거예요. 네, 작년에 6천억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거의 1조. 네, 하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가동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감안을 했을 때 캐파를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까지도 성장이 제자리에 있을 것 같다. 고성장이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네, 6월 달부터 신규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폭발합니다. 네, 내년에 실적이 폭발한다. 지금 매출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고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 10만 톤 증설이 완료되면 2025년에 매출이 무려 160%나 증가할 수밖에 없죠.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내년이면 올해 가동되기 시작하는 신규 공장들의 수율이 잡히면서 그로 인한 수익성 상승이 기대된다. 내년에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박의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엔 더 좋다. 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또 지금처럼 반등을 이어간다면 지금 보고 있는 숫자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찍힐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캐파 증설로 인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수익성이 다소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결국엔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채널에서 일봉 차트만 볼게요. 월봉, 주봉, 네, 일봉 차트만 보겠습니다. 14만 원 아래에서는 강력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네, 똑같은 작전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길게 보면 기회가 맞다. 길게 보면 여기도 바닥이에요.
네, 거짓말 같겠지만 여기도 바닥이다. 근데 단기적인 이유에서 당장은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분할 매수, 느긋한 분할 매수를 이어가다 또 다시 14만 원이 깨지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 네, 이러한 작전을 작년 8월부터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8월까지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네, 폭발하자. 네, 1년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폭발하면 엄청 나겠죠. 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LNF. LNF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일단 최근에 소식을 전해보자면 일단 SK온과 양극재 30만 톤 계약을 했었죠. 13조 2천억 원의 규모. 네, 이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공급. 네, 북미 배터리 기업. 네, 북미 배터리 기업에 LFP 양극재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27년부터 최대 20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미시간 공장의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네, 이러한 MOU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그리고 유럽 고객사와 오늘 뉴스에 이거는 네, 9조 2천억 원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 체결했다. 물량은 17만 6천 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내년 1월부터 6년에 걸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LNF의 그동안의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에 치중되어 있다. 테슬라, LG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약점이 되었었는데 이런저런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 다양화. 네, 고객사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LFP 양극재 생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도 과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네,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리사이클링까지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도 잘 구축해 가고 있고 전구체 사업도 잘 준비하고 있고 음극재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LNF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 저평가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NF 차트를 볼게요. 이거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요. LNF.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지막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고, 지금은, 컨센을 보겠습니다. 컨센을 보면, 분기별 컨센을 보면, 일단 작년 4분기가 최악이었고, 여전히 좋지는 않아요. 상반기까지는.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까지도 적자 지속이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인다. 어쨌든 얘도 최악을 지났다. 하지만 내년에 대박이 난다. 내년에는 올해 매출도 65% 올해 대비 6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2026년이 되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5년 기대되는 실적 대비 PER 밸류에이션은 28배로 소재 기업치고는 여전히 저평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LNF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포지션에 있네요.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약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고객사를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좋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뭐 지금은 어, 물론 길게 본다면 네, 다 바닥이죠. 여기도 바닥이고 네, 다 바닥이에요. 길게 본다면. 근데 단기적인 이유에서 보면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다 똑같아요. 네, 하방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는 어쨌든 약점을 잘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을 지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무리가 없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NF를 살펴봤고,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네,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도 컨센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컨센서스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4분기가 역시나 마찬가지죠. 최악이었고 올해부터 어쨌든 얘는 우상향한다. 얘는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는다. 쫄지 마라. 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겁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에는 수주 잭팟이 터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매우 좋지 않으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하지만 최악을 지났고 올해는 연간으로 최고 실적을 기대해도 됩니다. 네,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또 영업이익이 150% 넘게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엔 더 좋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우상향으로 보면 됩니다. 네,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양극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월봉 얘는 우리가 그 빨간색 20선 아래를 공략했었죠. 이번에도 빨간색 20선 아래로 내려왔었네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네, 그냥 다중 바닥입니다. 우리는 쌍바닥을 기대했었지만 네, 다중 바닥, 삼중 바닥을 만들었다. 외바닥보다 쌍바닥이 더 좋고 쌍바닥보다 다중 바닥이 더 좋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기에서 더 아주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당장 팔 거 아니잖아요. 네, 당장 팔 거 아니면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봉 차트를 보면 네, 마찬가지죠. 네, 현금 여력이 여유가 있으신 대단한 분이라면 네, 적극적인 매수가 유효한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고 현금 여력이 대응력이 별로 없다. 어쩔 수 없이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의견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포스코 홀딩스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는 2.5만 톤의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단계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4.3만 톤에 이르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합산 6.8만 톤의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네, 2분기에 완공이 되어 그러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철강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철강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본업도 괜찮아질 것이다. 본업도 괜찮아지면서 신성장 사업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 네, 임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잖아요. 이것만 봐도.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 40만 원 아래에서는 강력 매수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깨졌네요. 진짜 깨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깨야 될까요? 일단 본업도 좋아지고 있는데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을 보면은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죠. 철강석 가격이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판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좋아질 것이고 신성장 사업의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해야 했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여력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적극적인 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고 네, 대응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느긋하게 뭐 보셔야죠. 네, 홀딩하면서.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길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임박했습니다. 2분기부터 리튬 공장들이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됩니다. 하반기에. 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자. 그리고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 더 좋겠다. 네, 바닥을 찍었다, 최악을 지났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살펴보기로 했던 리튬과 양극재 기업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